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오늘 영상은 공모주 투자할 때 좀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내용들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저의 종목 분석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막 공모주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모주 분석할 때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분량이 좀 길어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부분들로만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영상은 1부입니다. 좀 굵직한 내용으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청약 결과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유통 물량을 보면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주식 공모 방식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재무 현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2부를 준비하면서 분량이 너무 길어지면 2부를 쪼개서 3부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쉽고 꼼꼼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는 항상 그래왔지만 저의 주관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된 정보를 말씀드리는 경우에는 댓글로 가감없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청약 결과입니다. 청약 결과에서 우리는 세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경쟁률이고요. 두 번째는 공모가, 세 번째는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입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 예측을 먼저 하죠. 그러므로 수요 예측 시 기관 투자자 경쟁률을 알고 청약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기관 투자자 경쟁률은 1000대 1 이상인 종목 위주로 청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청약한 종목들입니다. 1000대 1 미만 종목이 한 달에 하나씩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만큼 1000대 1이 보편적으로 공모주에 적용되는 경쟁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0대 1 미만으로 나왔다고 뭐 망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냥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경쟁률입니다. 청약 2일차에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2일째 정오 즈음에 경쟁률이 800대 1 이상이면 최종 경쟁률이 웬만하면 1000대 1을 넘습니다. 그러므로 정오 즈음에 800대 1 이상인 종목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균등 배분이 도입되면서 경쟁률로 판단하는 것은 왜곡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만 참고를 하시고요. 또한 공모 주식수가 많을 경우에는 최종 경쟁률이 낮게 나오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확정 공모가입니다. 아마 당분간은 공모가가 희망 상단 금액보다 낮게 나오는 종목은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나오게 된다면 청약 안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희망 상단 금액보다 초과해서 확정되는 기업들도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초과하는 종목들은 좀 더 가산점을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12월과 1월을 보시면 전부 희망 상단 금액 이상으로 공모가가 확정되었고요. 특히 지난달은 10종목 중에 6종목이 상단 금액을 초과해서 공모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공모가는 최소 희망 상단 금액으로 확정되는 종목만 청약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려서 일정 기간 동안 안 팔겠다. 대신에 물량을 좀 더 배정해 주시오. 그겁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나는 한 달 동안 안 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까지 물량을 더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 욕심을 내는 종목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 확약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필수 항목이라기보다는 화면에 보시는 상황에 대한 보조 지표를 활용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유통 물량 비중이 40%를 넘어가는 종목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 경쟁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00대 1 이하인 종목의 경우에도 확약 비율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수치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화면 보시면 지난 두 달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입니다. 특히 저번 달 보세요. 10% 미만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10% 이상 나오는 종목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 이상이면 제법 나왔네. 30% 이상이면 많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번 유통 물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 중 상장 당일에 파시는 분들은 화면 보시는 상장 당일 물량 비중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 종목 중 중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네 가지를 더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유통 가능 물량의 비중입니다. 제가 종목 분석할 때마다 활용하는 IPO 스탁이라는 사이트에 주주 현황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그 사진에서 빨간색 밑줄 보이시죠? 밑줄 그어진 유통 가능 주식 합계를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는 3월 1주차에 청약을 진행하는 네오임윤텍의 주주 현황입니다. 자, 그럼 유통 가능 물량 몇 %가 적당한 것일까요? 저는 화면처럼 네 가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이 30% 미만이다. 그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30에서 40% 사이가 제가 생각하는 보통인 양호한 수준입니다. 40에서 50% 사이는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50%가 넘어가면 이것 좀 우려스럽다라는 걱정이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 물량 비중도 중요합니다. 화면에 빨간색 밑줄로 그어진 기존 주주들의 유통 물량 비중을 항상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공모주주들은 적어도 공모가 200% 이상을 노리고 팔려고 하지만 기존 주주들은 오래전에 공모가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취득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기준으로만 매도해도 이익이 나오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기존 주주들이 많은 종목은 상장 당일에 시초가가 200%로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 물량 비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존 주주들과 공모 주주들의 비율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저는 1대1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공모 주주보다 기존 주주들의 물량 비중이 약 0.5 이하이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 주주 물량이 0.6에서 1.2 사이다. 그러면 보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를 초과하게 되면 역시나 우려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말씀드린 게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화면에 보시는 예시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화제가 된 시엔투스 성진으로 유통 물량 진단을 좀 해볼까요? 시엔투스 성진은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 비중이 57.6%였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수준이었고요. 기존 주주들의 비중이 공모 주주보다 약 2.5배가 많았습니다. 또 우려스럽죠. 그러므로 결과론적인 말씀이겠지만 최근의 하락이 어느 정도 청약 단계에서 예상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공모주를 상장 당일에 매도하지 않으시고 좀 길게 가져가실 분들이 챙겨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최대 주주 지분입니다. 최대 주주 지분이 많아야 회사를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고요. 유통 물량도 작아지게 되는데요. 관계인을 포함한 최대 주주 지분이 양호한 수준은 40에서 5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 미만인 경우에는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50%가 넘어가면 최대 주주 지분이 빵빵하므로 좋은 편이죠. 3월에 청약하는 네오임윤텍은 최대 주주 지분이 30% 미만입니다. 그러므로 네오임윤텍을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불안 요소로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도 중요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보호예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정 기간 물량을 매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주주들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늦게 그리고 최대한 적게 풀리는 게 핵심입니다. 보통 1개월 후부터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고요. 대표적으로 상장 전에 투자한 벤처금융이나 전문 투자자 물량이 많이 풀립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상장 주관사가 의무적으로 인수한 물량이 풀리고요. 이 물량들은 많지가 않아서 큰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우리사주 물량과 최대주주 물량이 풀리게 되고요. 일부 종목들은 최대주주 보호 예수를 2년이나 3년을 설정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청약한 아이캐스트 좀 볼까요? 상장 당일에 유통 가능 물량 비중이 27%로 상큼합니다만 1개월 뒤 약 15% 물량이 풀리면서 유통 가능 물량이 바로 42%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 꼭 유통 가능 물량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스톡 옵션입니다. 바이오 종목들처럼 고급 연구 인력 중심인 기업들은 임직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톡 옵션을 제공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스톡 옵션 중에서 행사를 하지 않은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저는 향후 행사될 스톡 옵션 물량 비중이 전체 주식수의 5% 미만이면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네오임윤텍을 가지고 사례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네오 임융택도 주요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지만 주요 임원들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1년간은 매각 금지를 확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투자 설명서를 좀 꼼꼼하게 읽고 종목 분석에서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전환사채입니다. 최근에 CN투스 성진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일단 사채라는 단어가 들어가므로 좀 느낌이 부정적이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상장하지 않은 기업들이 돈을 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잘 안 빌려주죠. 그래서 회사채라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자를 높게 주고 3년 뒤 혹은 5년 뒤에 갚는 거죠. 그런데 이런 회사채도 상장하지 않은 기업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린 원금과 이자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겁니다. 이게 전환사채이고요. 그럼 CN투스 성진의 사례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화면 보시면 전환사채로 20억 원이라는 큰 돈을 회사는 조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나중에 전환하게 되면 주당 5,200원에 전환할 수 있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CN투스 성진이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가 32,000원이었죠. 그럼 20억 원의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보다 주당 5,200원으로 주식을 전환해서 파는 게 몇 배는 남는 장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환사채가 발행된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웬만하면 전부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환사채 물량도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투자하기 전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청약이 끝난 후 상장 종목 분석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전환사채랑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딱 한 개의 차이가 있는데요. 전환사채는 원금과 이자를 주식으로 바꾸는 옵션을 부여한 것이라면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원금과 이자는 약속대로 갚아야 되고 또 미리 약속한 금액대로 주식도 살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한 사채입니다. 그러므로 전환사채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대신에 이자는 전환사채보다는 좀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세 번째 주식 공모 방식입니다. 크게 신주 모집과 구주 매출이 있습니다. 먼저 신주 모집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신주 모집은 주식을 추가로 만들어서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장점이 있죠. 화면을 보시면 액면가가 있고 모집가액이 있죠. 액면가는 주권에 표시된 가격인데 보통 5,000원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500원으로 되어 있죠. 10배로 액면가가 분할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여하튼 이 액면가에 신주 모집하는 수량만큼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화면 내시대로 하면 액면가가 500원인 주식을 80만 주 모집하므로 자본금이 4억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본금이 늘어나면 회사는 부채 비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재무적인 장점이 생기는데요. 2부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모집가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모가라고 부르죠. 화면의 예시로는 14,500원의 공모가로 80만 주를 모집했으므로 투자금이 116억 원 조달됐습니다. 이 돈으로 회사의 성장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구주 매출 알아볼게요. 구주 매출은 기존 주주의 주식을 공모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면서 상장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보통 최대 주주를 포함한 기존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은 최근에 상장한 핑거의 사례입니다. 최대 주주 30만 주를 구주 매출로 모집을 했습니다. 30만 주를 일반 공모주주에게 매각을 했으므로 매각한 대금은 최대 주주가 개인 자격으로 수령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딱 봐도 신주 모집이 좋아 보이죠. 왜냐하면 신주 모집은 자본금도 늘려주고 투자금도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대다수 신주 모집 방식을 취하고요. 구주 매출 방식의 단독으로 상장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 신주 모집이 메인이고요. 구주 매출이 서브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공모된 자금은 회사의 발전에 사용되길 희망하므로 신주 모집을 선호합니다. 반대로 구주 매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구주 매출도 장점이 있는데요. 기존 주주의 주식을 매각하면서 공모를 진행을 하므로 전체적으로는 주식수가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지분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존 주주의 입장이고 신규로 공모에 들어가는 우리들은 뭐 크게 상관없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최근에 청약을 진행한 아이캐스트는 100% 구주 매출로만 공모를 진행한 드문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자사주를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었죠. 그러므로 주식수도 안 늘어나면서 회사는 투자금도 조달할 수 있었으므로 최상의 공모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청약과 그리고 상장 후 투자에서도
아시면 좋을 만한 굵직한 내용 3가지를 다루었습니다. 2부도 얼른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부탁드릴게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괜찮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